3D 펜 작업 중 가장 힘든 과정을 뽑는다면 사포질일 겁니다. 손도 아프고 먼지도 날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잘 갈리지도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사포질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사포와 우리가 만든 작업물 표면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사포질을 완벽 공략할 수 있습니다. 사포를 확대해보면 표면에 수많은 모래 칼날들이 붙어있어 이 칼날들로 작업물 표면을 문질러 매끈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매끄럽지 않은 작업물의 표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기들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필라멘트 돌기가 사포가 작업물에 밀착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포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친 표면은 돌기들이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사포의 모래 칼날도 크고 강력한 것으로 사용해줘야 미끌리지 않고 돌기들을 제거해줄 수 있으며 대량의 면을 빠르게 깎아 평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후 부드러워진 표면을 작업할 때는 사포도 고운 것으로 변경을 사용해줘야 더 이상 면을 깎아내거나 기스를 내지 않으면서 원하는 정도의 표면 마감 작업을 할 수 있죠. 즉 작업물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서 사포를 순차적으로 변경해 사용해 주어야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사포질할 수 있다는 것이 사포질 공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단 한 가지 사포를 준비한다면 120방 정도의 거친 사포를 준비해 주세요. 그럼 스틱 사포를 사용한 사포질 스킬 사신검을 배워보죠. 명령이 썸 사신검. 사신검 스킬은 처리할 면적에 따라 파지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넓은 면을 처리할 때 파지법을 알아보죠. 사포를 손으로 가볍게 쥐면서 검지와 중지는 몸체 위에 올려놓고 약지와 엄지를 이용해 몸체 옆구리를 단단하게 쥐어줍니다. 끝으로 손바닥 두툼한 부위에 사포 끝을 걸쳐 뒤로 밀리지 않게 잡아주면 되죠. 사포질 할 때는 검지와 중지로 사포를 눌러주며 작업합니다. 이 파지법은 사포질 시 충분한 마찰면을 확보할 수 있어서 넓은 면을 빠르게 작업할 수 있으며 사포를 지르는데 손가락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사포질에도 손이 덜 필요해지는 파지법입니다. 넓은 면 처리의 세 가지 기본기는 첫째, 사포의 길이 방향으로 밀어주고 둘째, 짧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포 전체가 골고루 맞춰되도록 한 번에 길게 왔다 갔다 해주며 셋째, 중간중간 사포와 필라멘트에 묻은 가루를 털어주어 마찰면이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길이 방향으로 밀어야 눌러주는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한 번에 길게 항복해야 사포 전체를 골고루 사용해 사포의 내구성도 지키고 근육 사용 에너지도 아낄 수 있으며 사포의 모래 칼날 사이에 가루가 붙어있지 않아야 예리하게 갈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욱 빠르게 사포질을 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울퉁불퉁 튀어나온 돌기를 먼저 1.4에 주어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사포를 한번 밀어주었을 때 높이 튀어나와 있는 돌기는 가장 먼저 마찰되며 이렇게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즉 타겟팅 된 거죠. 그럼 그곳을 우선적으로 1.4여 밀어줍니다. 이렇게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먼저 제거하게 되면 필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어 체력을 아낄 수 있고 돌기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되면서 사포와 작업물의 마찰 면적이 보다 빠르게 넓어지기 때문에 작업 효율까지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업 시에는 작업물을 잡은 손이 이렇게 힘을 줄 때마다 움직이지 않도록 바닥에 딱 붙여서 작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포에 힘을 주어 밀 때 작업물이 함께 뒤로 밀리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힘이 그대로 전달되어 필라멘트가 보다 쉽게 갈려나갑니다. 마치 벽공 데미지 같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작업물 자체를 바닥에 붙여 벽공각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좁은 면적을 작업할 때는 손을 여러 방향으로 자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파지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스틱 사포를 손에 가볍게 올려놓고 중지, 약지 새끼는 손바닥 안쪽으로, 엄지는 바깥쪽으로 밀어주며 쥐어줍니다. 힘을 꽉 주었을 때 사포가 살짝 S자를 휘게 되면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검지는 옆구리에 살짝 올려놓아 방향전환 시 방향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쥐면 손가락으로 사포를 꽉 눌러 잡지 않아도 사포가 뒤로 밀리거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의 피로감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방향전환이 자유로워 다양한 국면에 맞춰 작업하기 수월해지죠. 사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작업할 땐 참 답답하죠? 이럴 땐 스틱 사포를 계단식으로 잘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순식간에 여러가지 사이즈의 사포가 생겼네요. 잘라서 떼어낸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 섬세한 곳을 작업할 때 활용해줍니다. 이렇게 귀같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도 사포질하기 참 곤란한데요. 마찬가지로 스틱 사포를 둥글게 잘라서 모서리를 이용해 문질러줍니다. 모서리가 많이 닳아버려 사포질이 잘 되지 않는다면 3에서 5mm 정도 더 잘라서 예리한 상태로 사용합니다. 지금 이 귀처럼 자칫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을 작업할 땐 뒤쪽에 손가락을 두어 무리하게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작업해줍니다. 사포가 들어가지 않는 아주 좁은 틈을 작업할 때는 이런 다이아몬드 줄을 사용해보세요. 표면에 무려 다이아몬드 가루가 붙어있는데 가격도 저렴합니다. 뾰족한 끝부분까지 연마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좁은 틈 사이나 섬세한 부분을 작업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3D 펜 작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꼭 준비하셔서 섬세한 작업에 도움되시길 바랄게요. 어느정도 사포질을 하여 튀어나온 돌기들을 모두 제거했다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깨알같이 움푹 들어간 곳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지르면 주위의 미세한 곡면까지 모두 없어지거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3D 펜으로 필라멘트를 아주 조금씩 나오도록 조절해 살짝 발라주고 미장펜 스킬로 눌러 딱 붙여줍니다. 그 후 우드버닝 툴이나 다리미 툴로 그 부분만 아주 살살 문질러 얇게 펴주고 굳을 때까지 잠시 식힌 후 다시 한번 사포질로 마무리를 해주어 처리합니다.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3D 펜의 이런 작업 과정 자체가 재미있고 매력있기 때문에 우리가 3D 펜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물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제작 과정 자체를 즐기며 작업해보세요. 자, 120방짜리로 모든 면을 사포질 해주었습니다. 이제 거친 부분은 없지만 아직 표면이 까실까실하고 장기스도 많이 보이네요. 보다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 한 단계 더 고운 400방짜리로 사포질 해주겠습니다. 앞에서 순차적 사포질에 대해 강조를 했었는데요. 순차적 사포질에 의한 발바닥의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400방으로 마무리한 발바닥입니다.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네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800방짜리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아까의 뽀송뽀송함은 사라지고 매끈한 느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4000방짜리 사포로 문질러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코팅을 한 것처럼 광이 나네요. 원하는 표면 느낌에 따라 400방, 800방, 4000방으로 마무리해 주시되 각 단계를 한 번에 건너뛰지 말고 순차적으로 사포질 해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만드는 코알라 짱구는 뽀송뽀송한 느낌을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400방 단계까지만 작업해 주었습니다. 만드는 작업물의 특징에 맞춰서 표면 마감 단계를 정해놓고 작업하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미스터 슬라임을 소환해 모든 부속을 붙여주겠습니다. 대왕 슬라임이 다리를, 미니 슬라임이 양팔을 붙들고 있는 사이 머리를 올려주면 마법같이 붙어있네요. 부속을 붙여주는 스킬은 매우 중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다음 클래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짱구 얼굴을 연필로 스케치해주고 다시 한번 마법을 써주면 코알라 짱구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4개의 영상을 통해 3D 펜 기본 스킬들을 배우며 코알라 짱구 피규어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영상들만 마스터하셔도 보다 쉽게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재밌고 유용한 스킬과 달달한 꿀팁 준비해서 나타나겠습니다. 그동안 배운 스킬들을 활용하여 레벨업 하시면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좋은 작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뷰파일 3D 펜 클래스를 수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